여러분, 만약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집에 모신 유골함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뼈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숙 씨는 49제가 끝난 저녁 처음으로 유골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향 냄새가 가득한 작은 방에서 혼자였습니다. 하얗고 고운 가루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깨끗하게 사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뼈 조각이 누렇고 거무스름했습니다. 크기가 너무 컸습니다. 아버지는 말년에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흔적이 있어야 할 뼈에 아무런 변형도 없었습니다. 정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골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박정숙 씨는 충남 천안에서 혼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떴고 오빠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태수 씨 향년 78세. 위암 말기였지만 끝까지 딸 곁에서 버티셨습니다. 정수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 병실 침대에서 아버지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손을 꼭 잡고 아버지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신 다음 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 정숙 씨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병원비로 이미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장례비 견적이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인터넷에서 광고 하나를 봤습니다. 정성 장례, 합리적인 비용으로 아버님을 편히 모십니다. 그 한 줄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성 장례의 대표 최모 씨는 첫 만남부터 달랐습니다. 너무 친절했습니다.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화장장까지 모시니까 걱정 마세요. 유족분들은 너무 힘드실 테니 절차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장례 이틀째 정숙 씨가 빈소 뒤편에 가려 하자 직원이 앞을 막았습니다. 거기는 저희 작업 공간이라서요. 불편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잠시 후에 모셔드릴게요. 그 잠시가 2시간이었습니다. 화장터에서도 이상했습니다. 보통 유족이 버튼을 누르는데 직원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절차가 있어서요. 규정상 유족분은 밖에서 기다려 주셔야 해요. 정숙 씨는 슬픔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의심할 에너지조차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을 탓했습니다. 49제를 마친 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편히 계세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색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암 치료로 뼈가 약해지셨고 의사 선생님이 화장하면 뼈가루가 유난히 희고 고울 거예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뼈 조각은 짙은 황토색이었습니다. 크기도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정숙 씨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항암 치료 후 화장 시 뼈 색상, 의료기기 삽입 시 화장 후 흔적. 아버지 뼈엔 항암 치료 흔적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유골함을 두 손으로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어디 계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혼자라도 밝혀내겠다고. 먼저 아버지 담당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화장 후 뼈 상태가 어떨지 여쭤봐도 될까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항암제 특성상 뼈가 상당히 약화되어 고운 분말 형태가 많을 겁니다. 색은 거의 흰색에 가깝고요. 큰 조각은 거의 안 나와요. 전화를 끊자마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정숙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민원실 직원은 처음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DNA 감정은 살아있는 유족과 유골을 대조해야 해서 해주세요. 제발이요. 아버지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요. 2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 결과 해당 유골은 의뢰인의 생부와 유전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정숙 씨는 그 서류를 들고 주차장 기둥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 걸까요? 감정 결과를 받은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박정숙 씨 맞으시죠? 저도 그 업체 피해자입니다. 직접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숙 씨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갔습니다. 천안 외곽 편의점 주차장 밤 11시 후드티를 눌러 쓴 30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전직 직원 김준호 씨였습니다. 저 거기서 2년 일했어요. 양심에 걸려서 나왔는데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는 USB 하나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3년치 유골 교체 기록이 있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유골을 수거해 보관 창고에 쌓아두고 비용이 저렴한 유족에게 바꿔치기한 내부 문서, 피해 가족 12명의 이름, 그리고 대표 최 씨의 지시 음성 녹음. 정숙 씨는 서류를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목록 맨 아래 자기 아버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태수, 보관창고 3번 칸. 정숙 씨는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처음엔 담당 형사도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골 바꿔치기요? 그게 실제로. 네. 증거 다 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DNA 감정 결과, 내부 고발 녹음, 문서까지. 경찰은 창고를 급습했고 그곳에서 수십 개의 유골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름도 날짜도 없이 쌓인 유골함들. 체포 당일 정숙 씨는 업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나오는 최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전국 피해 가족 12명이 연대했습니다. 장례업체 유골 바꿔치기 사건, 전국 보도. 대표는 사체 손괴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창고 3번 칸. 경찰과 함께 들어간 정숙 씨는 그 번호가 적힌 선반 앞에 섰습니다. 이름표도 없었습니다. 날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DNA 감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먼지 쌓인 창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유골함을 두 손으로 꺼내 안았습니다. 차가운 도자기가 뺨에 닿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제가 늦게 찾아서 미안해요. 이제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리가 풀려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등을 쓸어줬습니다. 그해 가을 정숙 씨는 아버지를 양지 바른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올려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편히 쉬세요. 딸이 지켜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지킨 딸이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